안녕하세요. 찰스 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 공부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그 시리즈 그 세 번째 운영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편의점 창업 공부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라는 이 영상 세 편은 하나의 댓글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 댓글은 이렇습니다. 유튜브만 보고 양수양도 받은 1인 6개월 해보면서 현 시점에 찰스님을 알게 된 게 너무 후회스럽네요. 저 같은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며 카페 번창 기원합니다. 점점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는 카페입니다. 점점 이 글에 저는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게요. 진작에 저와 저희 카페를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일까 싶습니다. 앞으로 운영 중에 발생되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다점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성공적인 편의점 창업 만들어가요. 그래요. 유튜브나 이제 간단하게 보고 그냥 어떤 점포를 결정한다, 편의점 운영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히 공부해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창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있는 게 편의점 창업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또 두드리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편의점 창업 공부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라는 그 영상 세 편을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운영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1편에서는 후보점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2편에서는 편의점 얼마 벌까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나눌 주제는 매장 운영 방식,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발하시죠. 자, 첫 번째 상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익, 그리고 마지막 운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1, 2, 3편에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댓글에 제가 1편 영상, 2편 영상 같이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입니다. 운영은 편의점 운영, 대박 나는 방법대 쪽박 차는 방법입니다. 편의점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같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편의점은 대표적인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업종입니다. 위험이 적은 만큼 이익도 적은 업종이죠. 그리고 알바 관리. 이거 생각만큼 쉽지 않으니까 꼭 어떤 시스템, 어떤 문화,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하는 그런 문화,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어떤 기준이 있는 문화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그 22년간 10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만들어 놓은 24시간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은 카페에 이것도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알바. 네, 편의점에서는 야간 알바가 이 운영에서, 편의점 운영에서 7화를 차지합니다. 14시간 쪼개서 주휴수당 안 주신다고 하시는데 14시간 쪼개기가 모든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는 가급적 야간 타임은 쪼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시간 쪼개기, 주휴수당은 주중, 주말 야간으로만 설정하고요. 그 외에는 루틴을 만들어서 쪼개기 설정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은 생각보다 업무가 많습니다. 물류 정리를 하루에 3번 정도 하셔야 되고요. 상온 물류, 그리고 프레시푸드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이 들어오고요. 유통기한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매장 청소 매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매월 행사 쇼카드가 있고 중간중간 또 매가가 변경이 되거나 또 갑자기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프라이스 카드를 교체해주고 행사 카드를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자잘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매장에 시스템을 꼭 넣으십시오.
이거를 저희는 문화를 녹인다, 루틴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점주가 처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지속적 운영, 경쟁력 있는 운영이 되지 못합니다. 시스템 설정을 위해 초기에만 점주님이 어떤 장시간 근무가 되어야지, 그렇게 계속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장시간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임 제거 자동화라는 거는 제가 늘 강좌에서나 어떤 강의에서나 어떤 컨설팅을 갔을 때 항상 그 점주님이나 회원분들께 꼭 제가 강조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야기인데, 초생산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위임, 제거, 자동화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영업자를 넘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일을 나누고 그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자동화 하셔야 됩니다. 점주는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하는 게 점주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점주는 점주가 제일 잘하는 1번부터 4번까지만 하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위임하거나 제거하거나 자동화를 통해서 점주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즘은 신규 오픈 타율이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오픈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배분율 1, 2%더 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실해, 나 성실해, 그리고 난 꾸준해, 이것만 믿고 프랜차이즈 가맹 도장을 찍는 일은, 이렇게 우를 범하는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아닙니다만은 돌다리는 최소 3번 정도는 두드린 상태에서 도장을 찍으셔라 라고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오픈은 경험자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9시간, 24시간, 고민되죠. 대상점 주변 상권에 경합점이 있다면 24시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경합점이 많지 않다면 19시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9시간 운영, 시사와 지사는 24시간의 어떤 운영을 좀 고집하는 편입니다. 이마트 24는 그 24시간 하는 거에 고집은 막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가능하고요. 네, 19시간 운영, 새벽 시간 매출이, 그러니까 1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매출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19시간 계약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운영 시간에 따라 배분율이 달라지는 거, 차등 적용이 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야간 영업하시면 5%의 추가 배분이 있고요. 야간이 미영업을 한다라면은 추가 배분율은 없습니다. 자, 유흥가 상권, 학교 상권, 이것도 궁금하죠. 진상 손님, 점포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비율이 많아요. 유흥가 상권이나 학교 상권은 꼭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단점은 좀 알고 우리가 좀 시작하고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유흥가 상권은 취객 응대에 어려움이 있어서 야간 근무자가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객단가는 높은 편에 속하죠. 특히 행사 매출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 상권, 특히 초등학교 상권은 객단가가 낮고 컵라면 매출이 많아서 청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청소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회전에 따른 폐기 비용이 좀 더 절감이 되고 이익률이 꽤 높습니다. 37%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구도심, 저소득층이 있거나 노인 거주하는 그 구도심 상권은 객단가가 좀 더 낮은 편이고 취객 손님이 있습니다. 그게 밤이든 낮이든. 대신 한번 우리가 동네에서 자리매김을 하면 충성 고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매출이 안정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튀김기, 베이커리, 고구마, 호빵, 이거 꼭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튀김기, 학원가와 같이 튀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권의 점포가 아니라면 가급적 튀김기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거는 관리가 생각보다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능 시간이 좀 더 짧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초기 설치는 일단 비추천이고 하시면서 꼭 필요하시면 그때 해당 영업 담당분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커리 도넛, 튀김기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추천합니다. 단 도넛은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능 시간도 좋고 회전도 빠른 편입니다. 그 다음 고구마, 관리가 용이합니다. 꾸준한 매출이고요. 핫합니다 요즘. 그리고 냄새 마케팅에 의한 매출 향수 효과를 노려볼만 합니다. 호빵기, 초기 10월 달에 보통 호빵기가 들어오거든요. 10월 말쯤이나.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본사 프로모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관리도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운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프로모션 활용 매출을 잘 활성화하시면 아마 효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1월부터는 조금 축소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운영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은. 자, 어떤 분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점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본사 담당자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 중인가요? 정보 공개를 하고 가맹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모두 취소하시고 공부 먼저 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말이죠. 5년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신규 점주님을 대상으로 우수점 교육을 진행했고 4년 동안 창업과 운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브랜드 하나만 믿고 창업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5년 내내 마음고생하고 피눈물 흘릴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공부부터 꼭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만 보고 양수양도 받은 1인입니다. 6개월 해보면서 현 시점에 찰스님을 알게 된 게 너무 후회스럽네요. 저 같은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며 카페 번창 기원합니다.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는 카페입니다. 그러게요, 점주님. 진작에 저와 저희 카페를 알으셨다라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일까 싶습니다. 앞으로 운영 중에 발생되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다점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성공적인 편의점 창업 함께 만들어 가요. 예, 지금까지 찰스 점주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네이버 카페 편의점 스쿨로 들어오셔서 뭐 좋은 노하우도 받아가시고 다운로드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찰스 점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